시장의 포인트를 콕콕 집어주는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토끼가 껑충껑충 뛰고 있죠. 네. 이게 껑충껑충 뛸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CPI가 잘 나오면 2월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증시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서 또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나스닥 지수가 1% 급등하자 그 상승 흐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97% 상승했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위주의 장세가 이어졌다면 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이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1,506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했던 적은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2차 전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임플란트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SAMG 엔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향후에는 외국인들이 이들 섹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수급이 이어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1월 10일 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한 다음날, 어제가 다음날이었죠. TLB 같은 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는 1월 10일 날에 했지만 본격적인 양산은 5월 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5월 달 이후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편입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상승 섹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섹터 같은 경우는 가상발전소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가상발전소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같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던 전원을 하나로 소프트웨어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개념이 약간 스마트 그리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랑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앞두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수장이 이제 해외 순방을 할 경우에는 보통 경제적인 이제 주요 이슈라든지 계약이라든지 MOU 같은 경우도 많이 체결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주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건설 테마 쪽에서는 디리아 신도시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리아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인 히림과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어제 장중에 좋았고,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하락 테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이 2024년부터 자체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LG 디스플레이가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어제 생각보다 지수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현금화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우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12월 CPI 예상치가 6.5%인데 지난 11월 달 7.1%였습니다. 7.1% 대비 6.5%는 생각보다 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죠. 그게 6.5%보다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2월 달 기준금리는 25bp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코스닥을 유독 매수한 거죠? 일단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아무래도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대형 자금이 유출입되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실제로 어제 뭐 원자력 그리고 화학 쪽이 잘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어제장에서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저희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이제 달러 가치가 최근에 하향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금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구리 가격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구리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가격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구리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구리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구리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전력망 증설 과정에서도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도 구리 가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구리 가격 상승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로 구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구리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구산업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구산업은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지금 구리 가격은 지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은 지난 6개월 내 가장 높은 구리 선물 가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구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구산업은 1968년도에 설립된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이고 크게 투자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전기차 관련 부품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히 2019년도에는 전기차 부품 매출이 한 7%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한 25%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고려할 때는 전기차 부품 매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구리 가격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구산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구리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3개월 전 구리 가격보다 3개월 후에 구리 가격이 더 높다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고 자산의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판매 가격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1,000억 원 정도의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3개월 후에 구리 가격이 20%가량 급등을 한다면 재고 자산이 당연히 20%가 가까이 급등한 이제 1,200억 정도로 재고 자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구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은 구리 가격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구산업의 실적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구산업은 21선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했지만 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매집하면 될 것 같고요. 한 3,100원에서 3,2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 매물대 구간이 한 3,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안에서 이구산업 알아봤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차원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잖아요. 리오프닝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리오프닝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리오프닝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지난해 워낙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잡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인프라 투자이거든요. 그래 따라서 올해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리 소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구 산업은 실적 변동 속도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구 산업은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 나간다면 뭐 무난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리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생체인식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은행권이 이제 생체인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은행권에서 이제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뭐 고객 정보라든지 은행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생체인식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생체인식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395억 달러에서 이제 2027년에는 913억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생체인식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향후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뭐 슈프리마 등등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 안에서 저희 어떤 공략주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슈프리마 가지고 왔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하업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합 보안 시스템을 하는 부분과 이제 그 바이오 인식 사업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통합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출퇴근할 때 근태 관리할 때 이제 지문 인식을 하는 거를 포함해서 얼굴 인식 그리고 출입 관리 같은 경우 모두 이제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인식 사업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이제 지문 인식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지금 알고리즘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갤럭시 A 시리즈로 매출이 다변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달에는 차세대 출입 통제 솔루션이 이제 바이오스테이션 3를 출시했는데요. 기존 버전보다는 얼굴 인식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동 시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중동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중동 법인 설립 이후에 정부 기관이라든지 주요 기업향 레퍼런스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 11월 3일 날에는 이제 중동의 이제 카타르의 인공섬유인 펄 카타르의 멀티리더기 엑스패스 2,500대랑 그리고 바이오스타2 모바일 출입카드 35,000개를 수주를 발표했는데요. 이만큼 중동 시장에서 빠르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네옴시티가 건설될 때 네옴시티 건설 현장 그리고 주거에 대한 출입 보안 시스템을 슈프리마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두바이 쪽에서도 건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바이 쪽에서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 이제 네옴시티와 두바이 모멘텀도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은 216억이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 23.3% 급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2억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슈프리마가 아무래도 독보적이다 보니까 실적도 보안 기업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프리마는 최근까지 지난 11월 달부터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았는데요. 물론 증시 흐름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 12월 달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최근 은행권 생체인식 도입 기대감과 그리고 네옴시티 두바이 이슈를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일단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 인증 그리고 보안 토픽주 안에서 시간 외에서도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슈프리마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안 쪽 이야기를 하셔서요. LG U+가 18만 상당의 고객 정보 유출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안에서 KSI는 9% 이상으로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관련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디지털 화폐요?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도 이제 일단 시간의 쪽에서 움직였으니까 일단 오늘장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생체인식 관련해서도 드림 시큐리티나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한 2~3% 정도 네. 움직였거든요. 따라서 오늘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질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장 초반 출발은 나스닥 증시도 괜찮았고 오늘 우리 증시도 출발은 괜찮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오늘 갭상승 후에 한번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장에서의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또 밴드로 많은 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녹색 밴드에 제가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녹색 밴드에서 백인엽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한 성공 투자에 필요한 정보 꼭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투자 전략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백인엽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